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살고 있는 42살 여자입니다. 매일 하루하루 희망을 가지며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희망이라는 단어 하나로 지금까지 버티며 뇌사 상태인 남편을 간호하고 있어요.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정말 많았지만 차마 남편을 두고 혼자 떠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 사연을 들려드리고 위로의 말 한마디라도 듣고 싶어서 이렇게 신청하게 되었어요. 지금으로부터 1년 전 퇴근한 남편의 얼굴 표정이 좋지 않을 때부터 점점 안 좋은 일들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 물어보자 시부모님과 안 좋은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불만을 늘어놓았네요. 아니 글쎄, 어머니가 며칠 전에 나보고 여행 좀 보내달라고 얘기하는데 몇 달 전에 해외여행 보내드렸는데 그때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알지? 무리해서 보내드린 건데 여행 다녀오신 지 얼마나 됐다고 또다시 보내달라고 난리잖아.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 1년간 제주살이 하고 싶다며? 돈 좀 달라는데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당연히 안 좋은 말이 나갔지. 그런데 자식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다며? 늙어서 집에만 처박혀 있다고 심한 말들을 늘어놓으시잖아. 그래서 한참 동안 말다툼하고 나왔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제주도에서 1년 살고 싶다는 말을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건지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 당분간 연락도 하지 말라고 얘기했어. 내일 당신한테도 전화 갈 수 있으니까 받지 마. 알겠지? 남편은 화가 많이 났는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남편의 말을 들어준 뒤 많이 피곤했는지 들어가 누워 잠들었고 시부모님의 생각 없는 행동 때문에 힘들어하는 남편을 보며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일반 회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저도 일반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는 중이었죠. 그러다 보니 정해진 월급이라 모을 수 있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는데 시부모님 때문에 저희 가족은 제대로 된 삶을 살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다음날 출근을 하자마자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었죠. 받기 싫었지만 나중에 더 큰 문제 일으키고 싶지 않아 결국 받았어요. 예, 너는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뻔히 들었으면 다음날 아침 일찍 전화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시애미가 이렇게 먼저 전화를 해야 되겠니?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우리가 무리한 부탁을 하는 것 같아? 이런 것도 해주지 않으면 시애미는 앞으로 무슨 낙으로 살아야 하는 거니? 제주도에 대충 집 하나 얻어주고 매달 생활비 꼬박꼬박 주면 되는 거잖아. 어려운 거 있어? 어머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저희가 지금 통장에 남아있는 돈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버님, 어머님 여행 보내드리고 남편이랑 저 허리띠 졸라맨 상태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거 아니시죠?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여행은 해드릴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저희 주머니 상황 생각해 주세요. 그래야 차후에 어머님 여행에 도움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말은 시애미 말을 들어줄 수 없다는 거네. 어쩜 부부는 같이 살아가면서 닮아간다더만. 너희들 하는 짓이 왜 이리 똑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했으니까 이번 주 주말에 무조건 내려오도록 해라. 얼굴 좀 봐야 쓰겄다. 시모는 기분이 상당히 안 좋으셨는지 주말에 남편과 함께 꼭 내려와서 이 문제에 대해 해결하라며 전화를 끊으셨어요. 하고 싶은 말만 일방적으로 하신 뒤 끊어버리셔서 아침부터 머릿속이 멍한 상태로 핸드폰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온 남편에게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할지 참 난감했었죠. 결국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그날 아침에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고, 당연히 남편 입에서는 시댁에 찾아가지 않겠다며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참에 인연을 끊는 게 저와 남편이 결혼 생활하는 데 있어 스트레스 안 받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길이라며 더 이상 자기 인생에 부모님을 지워버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저희도 그동안 할 만큼 했고 시부모님 때문에 받은 상처 또한 한두 번이 아니어서 그런지 남편은 이미 부모님에게 질려버린 상태였죠. 좋게 좋게 대화를 이어나가려고 해봤자 어차피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주말에 찾아가지 않았고 남편과 저는 시부모님의 전화를 일절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피하는 상황이 되자 시부모님께서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셨는지 더 이상의 연락은 오지 않았고 한동안 잠잠한 듯 싶었습니다. 연락을 끊고 지내니 저희 부부에게 스트레스 받는 일은 전혀 없을 정도로 결혼 생활이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터질지 모르는 화산을 바라보고만 있는 느낌이라 불안한 마음이 아예 없던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서로가 버틸 때까지 버티다 결국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는지 시부모님께서 저희 퇴근 시간에 맞춰 집으로 찾아오셨네요. 그날 만약 저 혼자 퇴근해서 집으로 들어왔다면 분명 시모에게 머리채 잡혔을지도 모를 정도로 엄청나게 분노하신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네요. 그렇게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무겁게 가라앉은 거실의 분위기는 뼛속까지 시릴 정도로 느낌이 너무 안 좋았네요. 그리고 정적을 깨는 남편의 한마디로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눈치채셨을 텐데 여기까지 찾아오신 이유가 뭐예요? 더 이상의 지원은 해주지 않으려고 결정했는데요. 그러니까 네 말은 이대로 부모와의 인연을 끊어버리겠다는 소리냐? 고작 여행 하나 보내달라는 얘기했다고? 고작이라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결혼 생활 유지한 것도 기적 같은 일인 거 모르세요? 누가 저 같은 남자와 이런 악덕 시부모 밑에서 지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까지 버텨준 것만도 저는 너무나도 미안해서 고개를 못 들 정도예요. 저희 삶을 봐봐요. 이게 사는 거예요? 본인들이야 여행 다녀오면 좋으시겠죠. 그런데 그 돈이면 저희 부부의 삶과 미래는 더욱더 좋아졌을 거라고요. 그런 거 전부 희생하며 제 아내는 모든 걸 이해해줬는데 뭐라고 하셨어요? 제주도에서 1년을 살겠다고요? 정 그렇게 살고 싶으시면 그냥 두 분이서 무슨 일이든 하셔서 여행 자금을 마련하세요. 저희도 좀 살아야겠어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결국 아내와 이혼까지 하게 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저희 부부 생활을 너무 불안하게 만드시네요. 듣자 하니까 아들 너 지금 엄마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 지금 이 나이에 밖에 나가서 일을 하라고? 그래서 그동안 생활비까지 전부 끊어버린 거니? 그럼 우리는 무슨 낙으로 살아야 하는 건데? 하나뿐인 며느리는 손주 하나 낳아주지도 못할 정도로 심각한 불임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에게 행복을 안겨주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거 아냐? 애 하나 못 가지면 금전적으로 보상이라도 해줘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니? 예, 네가 말 좀 해봐라. 시엠이 말이 틀렸어? 불임인 네가 무슨 말이라도 해보라고? 고개만 떨구면 해결책이 나오니?
손주 하나 안겨주지 못할 정도로 생산 능력이 전혀 없는 며느리 받아줬으면 평생 시애미 위해서 희생하며 살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뭐 잘못된 거야? 네가 좀 말해보래도. 어머님, 제가 아기를 일부러 안 가지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심한 말을 하실 수 있으세요? 꼭 그렇게 아픈 곳을 건드셔야 마음이 편하신 거예요? 그동안 원하시는 거 다 해드렸잖아요. 더 이상은 대화조차 하고 싶지 않네요. 당장 나가주세요. 시모는 아기를 가지지 못하는 신체적 문제를 들먹이며 상처되는 말들을 계속해서 뱉으셨어요. 자기들의 즐거움만 채우시려는 이기적인 모습에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되었고 결국 참아왔던 눈물이 터지면서 그 모습을 보게 된 남편은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낳아준다고 해서 부모가 되는 건 아니라며 2번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몸싸움까지 일어나면서 결국 주민들의 신고로 인해 경찰까지 와서야 상황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시부모와 2번 다시 연락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락이 오지 않기를 바랬어요. 그렇게 서로 인연을 끊은 채 살아가니 되려 마음이 편했어요. 정신적인 스트레스의 요소가 없어짐과 동시에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고 둘만의 여행도 다니면서 행복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비록 저희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지만 그래서 그런지 더욱더 끈끈해진 것도 있었어요. 그렇게 시부모님과 연락을 안 한 지 6개월 정도가 지나고 있을 때 퇴근하려고 준비를 하던 도중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분명 시간 좀 지난 뒤 다시 얘기하면 들어줄 거라 생각한 것 같아 받지 않았어요. 반복해서 몇 번이나 재차 전화가 왔지만 계속해서 받지 않자 더 이상의 전화는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퇴근하고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 제 어깨를 잡았고 너무 놀라 고개를 돌려 뒤를 바라보자 시모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안색이 좋지 않은 상태로 대화 좀 하자며 고개를 떨구고 계시길래 너무 매몰차게 내쫓는 건 아닌 것 같아 일단 함께 집으로 들어왔어요. 앞으로 인연 끊겠다고 하셔놓고 갑자기 찾아오신 이유가 뭐예요? 저희 지금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 더 이상 방해하지 말고 돌아가 주세요. 아버님, 어머님만 아니면 저희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어요. 생활비 다 떨어져서 오신 거예요? 그런 거 아니다. 그런 문제였으면 내가 여기까지 찾아왔겠니? 질질 끄는 것도 내 성격상 맞지 않으니 바로 본론부터 말아마. 너희 시애비가 현재 몸이 많이 안 좋은 상태다. 병원에서는 한 해를 넘기기는 힘들 것 같다고 얘기하더구나. 그이가 범수한테는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부모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식 얼굴 한 번은 봐야 하지 않겠어? 그이가 지금 대장암 말기란다. 병원에서는 너무 늦게 왔다며 손을 쓰기에는 힘드니 주변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진단을 내리더구나. 아버님이 대장암 말기라고요? 분명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멀쩡해 보이셨는데 급격하게 안 좋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대장암이라는 게 대부분 초기에는 발견하기가 힘든 병인 것 같더라고. 몸에 이상을 느껴 병원에 찾아갔을 때는 이미 늦은 상태였단다. 그래서 범수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마지막 가는 길 곁에 있어줬으면 하는 마음에 무거운 발걸음 하게 됐다. 감정이 좋지 않다는 거 잘 알고 있지만 떠나고 후회할 바에 차라리 얼굴 보고
서로 응어리진 부분 해결하는 게 좋지 않겠니? 충격적인 상황을 듣게 되면서 더 이상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몰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정적만 흘러갔어요. 그리고 뒤이어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서 시모와 마주쳤고 남편의 얼굴은 점점 일그러지면서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어요. 급하게 일어나 남편의 손을 잡고 방으로 끌고 들어간 뒤 시모와 나눴던 대화를 전달해주면서 진정을 시켜줬습니다. 듣고 있던 남편은 표정을 숨기지 못한 채 놀란 듯 당황스러워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시댁으로 향했고 시아버지가 누워있는 방에 들어가 몸 상태를 살폈습니다. 6개월 전에 봤을 때와 달리 몸이 많이 좋지 않은 듯 생각보다 많이 말라 계셨어요. 시모는 온몸에 이미 전이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라 계속해서 기침을 한다며 저녁이 되면 점점 심해져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하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누워만 있는 시아버지를 보니 저도 모르게 눈에 눈물이 맺혀버렸고 그 모습을 보니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남편과 시부는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고 시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그동안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 미안하다며 그동안의 잘못을 뉘우치고 계셨어요. 그리고 시부의 눈에 눈물이 흘러내렸네요. 그동안 내가 했던 행동들에 대해 너무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제 와서 과거를 돌이켜보니 왜 이렇게 모진 말들만 했는지 참 한심하더구나. 갈 때가 돼서 그런지 후회만 남는구나. 나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너희들과 잘 지내고 싶다. 가는 길만큼은 그래도 좀 편히 가야 하지 않겠니? 그러니 예비가 했던 행동들에 대해 전부 미안하게 생각하니 용서해 주길 바란다. 시부의 안색은 상당히 안 좋아 보였어요. 힘겹게 이어가는 말들이 상당히 괴로워 보였고 그 모습을 보면서 한참 동안 시댁에 머물러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네요. 남편도 그동안 자신이 했던 모진 말들 때문에 마음이 좋지 않았는지 결국 눈물을 보였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저 또한 시부와 안 좋은 기억만 있었던 것도 아니라 눈에 눈물이 맺히고 말았네요. 그토록 여행을 좋아하셨던 분이 기운을 차리지 못하니 남편의 마음은 얼마나 안 좋겠어요. 그 뒤로 매일 퇴근하면 시댁에 찾아가 시부와 시간을 함께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남편이 시부가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좋은 추억 만들어주고 싶다며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당연히 자식으로서 남편의 마음 모르는 거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의견을 존중해 주었네요. 아까 아버지가 계신 방문을 열었을 때 몸이 힘들어 나가지 못하고 창문만 바라보고 계신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너무 좋지 않더라고. 돈 싸들고 죽을 것도 아닌데 그냥 부모님 여행 한 번 더 보내드릴 걸 하는 후회가 왜 이렇게 밀려오는지 모르겠어. 당신 마음 충분히 이해해. 당연히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지. 안 좋게 하고 연락을 끊었으니까. 당신이 조금이라도 마음의 짐을 덜어낼 수 있다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버님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고 마음 정리도 좀 하고 돌아오고 싶은 거지? 떠나보낸 뒤에 후회만 남을까봐 마음속으로도 하지 못했던 말들 이번 기회에 터놓고 얘기하고 싶어. 이해해 줄 수 있지? 당연히 이해하지. 나라도 그렇게 했을 거야. 마음 편히 부모님과 시간 보내고 오도록 해. 가족끼리 시간 안 보낸 지 오래됐잖아. 남편도 어느 정도 마음을 정리하고 싶은 듯 마음을 내비쳤어요.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아버지를 보낸다면 분명 평생을 후회만 남은 채 살아갈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시부모님과 함께 효도 관광을 떠났고 큰 문제 없이 무사히 집에 오기만을 바랬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저에게 전화를 하며 현재의 상황에 대해 알려주었어요. 다행히도 시부모님이 상당히 즐거워하셔서 남편과 화상통화를 할 때 얼굴빛이 밝아 보였네요. 그렇게 길지 않은 2박 3일의 여행길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간단히 통화를 마친 뒤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데 거의 도착할 시간인데 전화 한 통 없길래 연락을 해봤지만 점점 마음 불안해지게 받지를 않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아 시모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시모의 핸드폰은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도착 예정 시간보다 3시간이 더 넘게 오버를 하게 되었고 불안한 마음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고 그때 울려오는 전화 한 통에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는 순간 엄청난 말을 듣고 말았네요. 남편이 급하게 응급실로 향하는 중이었고 시모와 시부 또한 그 뒤를 따라 응급실로 들어가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 없어 너무 두려운 나머지 허겁지겁 병원으로 향했고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차량이 계속해서 휘청거리다가 결국 중심을 잡지 못하고 전복이 되었다며 그때 당시 상황에 대해 구급대원이 간단히 설명을 해주었어요. 사고의 진위 여부를 밝히기 위해 경찰분들도 병원에 찾아와 저에 대한 신원을 조사한 뒤 구급대원과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시부모 모두 위급한 상태로 긴 수술을 진행해야만 하는 상당히 안 좋은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괴로워하고 있을 때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된 부모님이 병원으로 급하게 찾아와 주셨어요. 얼굴을 보자마자 멈추지 않는 눈물에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실신 상태가 되었고 부모님에게 의지한 채 남편이 수술실에서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머리를 심하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이지만 언제 뇌사 상태로 전환될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충격적인 수술 결과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남편 차에 함께 타고 있던 시모와 시부 또한 거의 가망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수술받는 도중 이미 시부는 세상을 떠나버렸고 시모는 숨만 겨우 붙어 있을 정도로 너무 위태로웠어요. 무슨 이유 때문에 차가 전복이 된 건지 그 이유를 알고 싶었지만 깨어나지 못하는 남편과 시모의 상태에 희망을 잊어버리려 하던 그때 갑자기 생각난 남편의 차량에 붙어있던 블랙박스가 머릿속으로 떠올랐고 급하게 담당 형사에게 전화를 하니 블랙박스가 사고 당시 달려있지 않았다며 전복했을 때 어디론가 떨어져 나간 것 같아 주변을 수색해봤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버렸어요. 경찰은 차량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좌우로 흔들릴 경우 보통 운전을 하다가 깨어났을 때 순간적으로 놀라면서 핸들을 좌우로 흔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차량의 속도가 너무 높아지면서 중심을 잡지 못해 전복되는 경우가 간혹 있다는 말에 수사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병원으로 돌아와 주저앉고 말았고 엄마가 저를 부축해 줬네요. 의사가 그러는데 아마 최서방이랑 사부인이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다고 얘기하더구나.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그러네.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좀 전에 나한테 얘기하고 가셨단다.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너무 마음이 아프구나.
항상 열심히 살아가던 최서방이 좋은 마음으로 부모님 모시고 떠났던 마지막 여행이었는데 그게 정말 마지막이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니? 힘들겠지만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러니 최서방에게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 다 털어놓고 마음 편히 떠날 수 있게 준비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의식불명이라도 귀는 열려있다고 하잖아. 분명 목소리는 전달될 거야. 엄마의 말에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고 애쓰며 힘들게 버텨왔던 저는 결국 남편의 손을 잡은 채 오열을 하고 말았어요. 왜 저에게 이런 일들이 생긴 건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결국 버티지 못할 정도의 큰 충격을 몸에서 받아내지 못해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되었네요. 그렇게 다음날 눈을 떴을 때 꿈이길 바랬지만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남편과 시모를 번갈아가며 쳐다봤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그런지 어느 정도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오길래 받아보니 사건이 종결되었기 때문에 차량을 폐차해야 될 것 같다는 연락이 왔어요. 차량 안에 있던 물품들은 따로 빼놨다며 폐차를 진행해도 되겠냐는 말에 차량의 상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먼저 눈으로 확인해 보겠다고 얘기한 뒤 폐차장으로 힘든 몸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폐차장에 덩그러니 놓인 남편의 차량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파손 상태가 심각했고 사고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피부로 와닿았네요. 그렇게 차량을 확인한 후에 폐차를 진행해달라고 얘기한 뒤 직원의 안내를 받아 진행하고 있는데 저에게 차량 안에 있던 물품들을 건네주었어요. 사진부터 해서 자잘한 물건들 속에 눈에 띄는 게 있었고 급하게 물건을 살펴보자 파손 상태가 상당히 심한 블랙박스였어요. 형사는 분명 블랙박스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얘기했었기 때문에 어디에 있었냐고 물어보자 자기들도 자세한 건 모르겠다며 폐차장에 도착해 차량을 움직이던 도중 블랙박스가 떨어졌다는 설명을 해주었어요. 급하게 블랙박스 안에 있던 메모리 칩을 꺼내 영상을 확인해 줄 수 있냐며 부탁을 했어요. 직원은 이리저리 만져보더니 찌그러진 블랙박스의 한쪽을 힘겹게 젖히고 안에 있던 메모리 칩을 빼서 컴퓨터에 연결해 영상을 재생시키려 했지만 이미 메모리 칩도 파손이 되어서 그런 건지 파일은 있지만 재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직원은 영상 복원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의뢰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내주었고 그 말을 듣자마자 영상 복원 업체를 몇 군데 들러봤지만 확인해보더니 잘못 건드리면 안에 있던 영상들이 전부 지워질 수 있는 가능성도 크고 복원 자체도 힘들 정도로 파손이 심각해 어렵다는 말만 듣게 되었어요. 꽤 많은 돈을 준다고 얘기해도 힘들 것 같다는 업체의 말들에 점점 희망을 잃어가고 있을 때 마지막으로 가게 되었던 업체에서 저에게 명함 하나를 건네주며 복원이 힘든 파일들을 웬만해선 거의 대부분 복원해 줄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좋다고 입소문 난 곳을 추천해 주었어요. 그렇게 명함에 적힌 주소로 찾아가 메모리 칩을 주면서 사장님의 손을 잡고 제발 블랙박스 영상을 복원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사장님 또한 상태를 확인해봐야 알 것 같다고 얘기한 뒤 꽤 오랜 시간을 들여 작은 메모리 칩과 씨름을 하였고 무언가 알 수 없는 장비들을 동원해 작업한 끝에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영상들을 전부 다른 USB 파일로 옮겨주었고 그 자리에서 보고 싶었지만
워낙 일이 많이 밀려 있어 재생이 되는 것만 확인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몇 번이나 한 뒤 급하게 집으로 들어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게 되었네요. 그런데 처음 영상을 재생하는 순간부터 사고 나기 직전까지의 영상들을 확인하자마자 너무 놀라 입을 틀어막으며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걸 왜 지금 걱정해? 내가 계획한 대로 일단 여행 왔잖아. 그거면 된 거 아니야? 이번 여행은 그냥 맛보기이고 요양한다는 핑계로 제주도에 집 알아봐달라고 얘기한 뒤 생활비 받았으면서 여행하면 될 것 같아. 애비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이라는데 그거 하나 못 해줄까? 범수는 무조건 내 소원 들어줄 거야. 자기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려고 내가 원하는 건 뭐든 해줄 거라고. 6개월간 연락 안 하고 참길 잘했지? 내가 그동안 살 빼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제주도에서 몸보신 좀 많이 해야 되겠어. 그렇게 살다가 제주도 환경이 너무 좋아. 스트레스 안 받고 몸도 점점 좋아지는 것 같다고 얘기하면서 시한부였던 암이 기적적으로 모두 완치되었다고 하면 얼마나 기뻐하겠어?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는 제주도에 계속 살면서 생활비 받아 쓰고 평생 손가락 까딱 안 하고 살면 되는 거야. 우리가 그동안 먹여주고 키워줬으면 그에 따른 보상은 당연히 받아도 되는 거지. 그러니 당신도 너무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라고. 알겠지? 남편이 잠시 화장실에 갔는지 시부모가 뒷좌석에서 둘이 대화를 주고받던 게 전부 음성으로 녹음이 되어 있었고 너무나도 큰 충격을 안겨준 채 계속해서 영상을 보고 있는데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시부가 속마음을 참지 못했는지 자연스럽게 2박 3일의 여행이 즐거웠다며 제주도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고 그걸 듣고 있던 남편이 시부의 계획과는 달리 힘들 것 같다며 가지고 있는 여윳돈이 없어 죄송하다고 얘기하자 그때부터 분위기는 급격하게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차 안에서 시부의 언성이 점점 높아졌고 운전을 하고 있는 남편을 툭툭 치며 언제 떠날지 모르는 애비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대출을 받아서라도 제주도에 집을 마련해달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결국 남편이 저와 대화를 해본 뒤에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는 말을 꺼내자 시모가 옆에서 갑자기 끼어들더니 시부의 계획은 전부 물거품이 되고 말았네요. 내가 힘들 것 같다고 그랬잖아. 우리 수준에 무슨 제주도야. 1년 동안 사는 건 솔직히 무리였다고. 이번에 2박 3일 다녀온 걸로 만족하고 나중에 다시 계획을 잡든지 하자고. 아들 운전하는데 뒤에서 계속 툭툭 칠 거야. 위험하니까 이제 그만해. 뭐라고? 어떻게 된 게? 하나밖에 없는 자식놈이 애비가 세상을 떠나기 일보 직전인데 돈이 그렇게 아까워? 아버지,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저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저희가 정말 가진 돈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돈만 많으면 제가 이런 걱정 하겠어요? 그렇다고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제주도에 집을 마련하는 건 앞으로 저희가 살아가는데도 힘겨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 한 발 양보 좀 해주세요. 그래도 이번 여행 즐거워하셨잖아요. 범수야, 됐다. 제주도 안 가도 되니까 이제 그만하자.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연기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어. 아들한테 속이면서까지 여행 다니는 건 아닌 것 같아. 2박 3일 동안
내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는지 알아? 범수야, 너희 아빠 암 아니야. 아주 건강하단다. 그동안 연기한 거야. 6개월 동안 제주도에서 살려고 살 빼는데 아주 기를 쓰더구나. 어차피 밝혀질 거 그냥 오늘 말하는 게 내 마음이 속편할 것 같구나. 미안하게 됐다. 그냥 그때 당시 조금 서운했었는데 너무 우리 생각만 한 것 같아. 뭐라고요? 아버지, 지금 어머니가 한 말 전부 사실이에요? 아니, 어떡해. 저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는 거죠? 말 좀 해보세요. 그래, 연기 좀 했다. 너희들이 우리가 부탁하는 거 들어주지 않아서 골탕 좀 먹이려고 그동안 연기했다고. 그러니 처음부터 내가 하는 조건 들어주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까지 힘을 빼야 너는 움직이는 거냐? 그런데 범수 너 다시 봤다. 애비가 세상을 떠날지도 모르는데 대출 받아서라도 요양을 시켜줘야 하는 거 아니야? 에라이 못난 놈 같으니라고. 네가 제일 부류자야. 알아들어? 그 순간 남편이 하지 말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을 했고 블랙박스 영상은 좌우로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리곤 결국 차량이 전복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나게 된 거였고 모든 진실이 밝혀진 블랙박스 영상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인지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고 힘겹게 영상 전부를 핸드폰에 넣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저 부모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 했던 남편이 부모님 때문에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누워있으니 옆에 누워있는 시모가 너무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시모 옆에 앉아 블랙박스 영상을 틀어주며 어떻게 자식에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워있을 자격조차 없다며 당장 일어나라고 몸을 흔들었어요. 그런데 사고 당시의 영상에서 흘러나오는 음성을 시모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고 소란스러워진 병실 때문에 간호사분들과 부모님이 저를 말리며 진정을 시켰어요. 하지만 한참 동안 시모에 대한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고 안 되겠다 싶었는지 아빠가 저를 데리고 병실 밖으로 나왔네요. 영상 안에 있던 상황들을 부모님께서도 옆에서 듣고 계셨기 때문에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이후 표정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가만두지 않겠다는 저를 안아주시며 시모는 이미 벌을 받고 있는 거라며 등을 쓸어내려 주셨네요. 그렇게 한참 동안 아빠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고 어느 정도 진정이 된 이후 다시 병실로 들어와 시모와 남편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네요. 그날 잠 한숨 못 자고 남편 옆에서 제발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상태는 점점 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시모는 더 이상은 버티기가 힘들었는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고 장례를 치른 뒤 결국 뇌사 판정을 받은 남편을 떠나보내야 할 차례가 된 것 같아요. 남편도 제가 붙잡은 손을 놓고 싶지 않았는지 그동안 오래 버티느라 체력을 전부 다 쓴 것 같아요. 앞으로 길어야 한두 달 일하는데 그것보다 더 짧을 수도 있다는 말에 뇌사 상태 판정을 받은 이후부터 남편 옆에 자리를 지키고 있네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고 이 자리를 빌려 얘기해주고 싶어요. 남편이 떠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 두렵기만 하네요. 저보다 인생 선배님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냈을 때 그때 당시의 아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드셨을 텐데요. 저는 아직 남편을 떠나보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혹시 배우자를 떠나보냈을 때 어떻게 버티셨나요? 그리고 홀로 남겨진 상태에서 살아오는 동안 괴롭고 힘든 순간들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인생 선배님들의 위로의 말과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다는 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순간인 것 같아요. 저도 언젠가 물을 흘러가듯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겠죠. 보고 싶은 남편의 마음이 무뎌질까봐 그게 오히려 두렵기만 하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지금 곁에 있는 배우자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해주세요. 사람의 앞날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언제나 힘내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감사합니다.